검찰개혁 관련해서 관련해가지고 당에서 공청회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땐 좀 한심한 공청회였는데 저런 공청회를 해가지고 과연 무슨 토론이 될런지 그런 한심한 공청회를 또 졸속으로 준비를 해서 이것도 뭐 정청래가 일을 제가 가만히 보면 정청래에 대한 뭐 문제를 한두 가지가 아닌데 참 무능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본인이 대통령께 요청을 해가지고 숙고의 시간을 얻었으면은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해서 당원들의 뜻이 모아지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또 형식적으로 토론회 한번 열어놓고 토론회 한 2번 하겠죠. 해놓고 이제 다 했다. 뭐 그러고 끝낼 모양인데 아무튼 오늘 처음 공청회가 진행이 됐는데 뭐 이른바 뭐 강경파라고 그러죠. 문조털, 문조털의 입장은 뭐 여러분들을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뭐 더 자세하게 뭐 저는 사실 오늘 뭐 토론회 내용에 제가 덧붙일 얘기는 없어요. 이미 일주일 내내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신인규 변호사하고 김민하 평론가가 반대 측 의견으로 정부 안을 이제 그 옹호하는 입장에서 오늘 토론회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길어서 오늘 신인규 변호사가 했던 얘기 이것도 꽤 깁니다. 근데 신인규 변호사 칭찬 좀 해드리려고 요즘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우리 친명 의원 당원들이 우리 신인규 변호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인규 변호사를 좀 칭찬해드리기 위해서 이 공청회 영상 잠깐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민주당 관계자분들과 또 정부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바로 내용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뭐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반박을 바로 드리면 검사가 우월하다라는 생각하는 분 여기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윤석열로 대표되는 특수부 엘리트 검사가 국정 운영을 이렇게 무능하게 엉망진창을 했는데 누가 검사를 유능하다, 우월하다라고 보는 국민들 저는 많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제자 분의 그 발제를 듣다 보니까 참 우려스러운데 나치, 파쇼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서 검찰 집단을 전체적으로 이제 압도적 불신을 깔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는 국가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단 1%의 그 억울한 범죄 피해자도 나오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이 검찰 조직에 대한 좀 인식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통령님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가장 좋은 안을 찾아보자. 그 가장 좋은 안이라는 것은 여의도나 정치권에서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오늘도 이 시간에 2200개의 경찰 관서에는 아마 고소고발장 가지고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거고 1년에 180만 명의 범죄 피해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함은 없을까?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점검할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 이 문제를 하면서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도 오진을 하면 오답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해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검찰개혁 또 검찰 보안수사권 등등등의 용어들이 사실은 한 뭉텅이로 돼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주식 투자와 주가 조작은 다릅니다. 주식이라는 내용은 같지만은 아예 양태가 다르고요. 학교 폭력을 없애자고 학교 자체를 문을 닫자 이런 교각사루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전 오늘 뭐 시간은 너무 짧아서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평면의 부분, 그 용어의 부분, 본질의 부분 전 3개만 점검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평면에서는요. 이 검찰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일반 분들이 접근하는 형사사건, 그러니까 일반 민생사건 부분이 있고요. 거기는 이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동시에 여의도 정치권 우리가 뉴스에서 매번 소비되는 부분은 특수사건, 부패, 정치사건입니다. 여기는 억울한 피의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많은 피해를 본 거거든요. 기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측면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 이 답이 나오질 않는 교착 상태에 계속 순환 모순에 빠진다. 그래서 저는 평면을 좀 바로잡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용어에 대한 부분도 이게 검찰 개혁이거든요. 저기 뒤에도 아마 이제 검찰 개혁 뭐 어디 많이 써 있던데 검찰 개혁이 갑자기 이제 검찰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검찰 폐지에 준하는 지금 단계로 가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적극 찬성하거든요. 근데 수기 분리의 대원칙이 지금은 어느 순간에 검수완박으로 갔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로 지금 갔거든요. 그럼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달리 쓰면 경수완독입니다.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극단론으로 흐르는 거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질의 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문영배 대행께서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실 시스템 에러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치열한 논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제대로 했으면은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특수부를 증강해줬고요. 그때는 수사기소도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 윤석열 사단 손에 쥐어져 있었고요. 2019년도에 있었던 휴먼 에러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이 됐는데 대검의 간부 자리가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7자리를 특수부 검찰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중앙지검에 있는 2차장, 3차장까지도 모두 특수부 라인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 수뇌부들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온갖 사고를 다 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안수사권에 대한 우려를 전 이해를 하는데 당시에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다치게 할 일은 거의 없었던 것이 모든 인력을 특수수사로 다 빼가지고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사유화하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일반 형사부서에서는 오히려 인력난이 있고 국민들의 피해 사건은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평명과 용어와 본질의 부분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다음번에 이런 공청회를 좀 하실 때는 조금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시면 저도 말 톤을 좀 느리게 해가지고 전달력 좋게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짧은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오늘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신인규 변호사의 발언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뭐 MC 인규입니까? 힙합 인규예요. 진짜 뭐 저도 많이 봐도 좀 빠른 편인데 신인규 변호사는 뭐 거의 뭐 속사포 수준으로 그걸 무슨 랩이라고 그러죠? 속사포 랩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뭐 말을 막 정신없이 쏟아내는데 저게 이유가 있어요. 신인규 변호사가 상당히 달변입니다. 저도 이제 신인규 변호사 방송을 영상을 뭐 종종 보는데 보면 뭐 진짜 말빨 하나는 차세대 주자겠다. 말빨 하나는 어디 가서 뒤질 사람이 아니다. 저도 뭐 말로 어디 가서 이제 밀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신인규 변호사가 저보다 말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저 막 숨도 안 쉬고 막 말을 저렇게 쏟아내는 거 보면은 저도 이제 다변이긴 하지만은 저 정도로 이제 짧은 시간에 정보를 많이 전달하기는 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신인규 변호사도 요청을 하는데 이게 대단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어제 제가 조국 그 기자회견, 조국 최고위원회 장면을 조국이 이제 그 조국당의 그 검찰개혁안을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을 한 5분 정도 보내드렸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 않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저 토론을 들어봐야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알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대단히 복잡한 문제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토론을 해도 이게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이 될까 말까인데 5분 시간 주고 여기다가 다 쏟아내라고 그러면은 그 뭐 저런 식으로 지금 뭐 정신없이 막 쏟아내긴 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나마 좀 신인규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 또 방송 출연을 많이 하는 그런 변호사여서 나름 쉽게 설명을 잘했다라고 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쉽게 설명을 잘했다라고 보지만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더 복잡한 논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뭐 5분 시간 주고 설명을 해라 그러면 뭘 설명을 합니까? 이런 게 이제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1인 1표제 의견 수렴한다고 그러고 뭐 당원 투표 돌렸잖아요. 그런 것도 하려면은 적어도 몇 달 전부터 공고하고 당원들하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왜 이 개정이 필요한지 설명을 하고 그 당원들이 정확히 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러고 의견 수렴을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이래야 되잖아. 그게 당원 주권 민주주의, 국민 주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는
말로는 국민주권 민주주의, 당원주권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야. 이번에도 대통령한테 때를 써가지고 뭐 토론과 숙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으면은 그 시간을 충실히 써야 되잖아요. 충실하게. 그러니까 공청회나 토론회를 기획을 하더라도 찬성 의견,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복잡한 내용을 5분 안에 의견을 얘기하라 그러면 무슨 내용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토론회 했다, 나 공청회 했다. 저런 거 백날 하면 뭐 할 겁니까? 지금은 이게 뭐 지상파에서 토론회를 하는 거면 어쩔 수가 없죠. 지상파는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토론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당원들과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논란이 벌어진 거라면은 저거는 끝장 토론으로 기획을 해야 돼요. 끝장 토론으로 기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필리버스터도 하는데 한 24시간 토론하자고. 24시간은 좀 너무하면은 12시간 생중계 하자고. 12시간 생중계. 끝장 토론. 답이 나올 때까지 토론한다. 그래야 당원들이 보고 이게 뭐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비법률가가 볼 때 정확히 판단이 쓸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깊이 있는 토론이 되도록, 우리 국민들은 정확하게 지금 중수처법, 공소처법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냥 문조추가, 조털추라고 요즘 새로 나왔습니다. 조털추가 이렇게 하면 검찰이 부활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안수사권 주면은 검찰이 부활한다 라고 선동을 하니까 그런가? 그래가지고 불안해하는 것이지 실제 내용을 몰라요 지금. 그러면 끝장 토론을 해가지고 결판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런 걸 기획을 못하냐고. 유튜브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꼭 당대표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냥 뭐 마이크 잡는데 뭐 마이크하고 원한이 맺혔는지, 마이크 잡는 자리 센터는 꼭 안 놓치려고 해요. 그런 자리에 왜 당대표가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정청래로 이름을 바꾸면은 무슨 내가 당대표 되냐 이런 이제 비유나 듣고 말이. 그래서 저는 당에서 실속 있게 기획을 해라. 어차피 토론을 하기로 했으면은. 그리고 이번 기회에 털레반들 인간을 만들지 않으면은 정청래도 힘들어져.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근데 털레반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정청래가 빌어가지고 토론 한번 하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은 이 토론 과정이 털레반들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털레반들이 유튜브 좋아하니까 유튜브 실컷 보라 그래. 뉴스공장에서 12시간 동안 해. 최한욱 TV에서는 사실 안 봐도 돼요. 알 거 다 아니까. 그 뉴스공장에서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12시간 동안 털레반들 다 모아놓고, 털레반 한 20만 모아놓고 밤새도 끝장이 날 때까지 토론을 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정부 측 안을 지지하는 이런 이제 패널들도 저기 누굽니까 저기 실제 그 검찰개혁 설계에 참여를 했던 조상호 변호사랄지 이런 사람들 다 나오고, 선수들 쫙 나오고, 저쪽에서도 조털추 다 나오라고 그래요. 조털추 다 나오고, 이쪽에서도 저기 친명들 다 나오고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토론을 하라고. 밤새도록.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없으면 돌려가면서 하면 되잖아. 로테이션으로 한 2시간 하고 다음 팀 들어와서 또 2시간 하고,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중수청 이원화 문제 일부 중수청 이원화 문제 이거 가지고 토론하고, 2부 보안수사권 문제 이거 가지고 토론하고, 3부 또 기타 문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쟁점별로 토론을 기획을 해야 돼. 중수청 이원화 문제만 하더라도 대단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2-3시간 토론을 해야 돼. 중수청 그 이원화 문제만 가지고. 사법수사관이 뭐가 문제인데. 그런 디테일을 정확히 당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끝장 토론 같은 걸 좀 기획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신인규 변호사가 정확히 전곡을 찔렀어요. 핵심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인데 지금 검수완박으로 가고 있잖아.
검수완박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털추가 주장하고 있는 건 검수완박이지 수기분리가 아니에요. 수기분리냐? 지금 이게 논쟁인 거야. 정청래는 수기분리가 대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털추가 주장하는 건 수기분리가 아니고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어요. 아예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주지 말자라는 게 지금 조털추의 주장이야. 근데 지금 이걸 하자는 게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지능이 모자라는 털레반들은 와 그게 맞나 보다 이러지만은 예, 지금 검수완박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를 하자. 검사들은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조털추의 선동으로 배가 산으로 가버린 거야. 왜 지금 검수완박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러면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원점에서. 그래서 제가 어제 드린 말씀도 이거 완전히 밥상 들러 없는 것이지. 왜 이제 와가지고 밥상을 들러 없냐. 짜장면 시켜놓고 왜 짬뽕 내놓으라고 때를 쓰고 앉아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신인규 변호사가 좀 정확히 좀 지적을 했다라는 거. 예. 최한욱 TV를 역시 보고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건 농담이고요. 근데 제가 신인규 변호사님께 하나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검수완박이냐 수기분리냐 이런 이제 대원칙의 문제를 오늘 잘 지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정치평론가고 신인규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니까 좀 법리적인 접근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예. 그 문재인 때 왜 못했냐 이런 얘기보다는 그건 뭐 지난 일이고 물론 그 점도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정치적 차원의 지적이에요. 근데 신인규 변호사는 이제 법률 전문가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변호사라는 본인의 어떤 전문성에 맞게 법리적인 접근법, 예? 중수청 이원화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보안수사권 내지 혹은 보안수사 요구권, 이게 왜 필요한지 이걸 조금 더 법리적 맥락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본인의 어떤 전문성이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 혼자 이거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님들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예. 변호사님들이 진짜 조목조목 좀 잘 따져봐가지고 예, 어떤 방안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인지를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벌써 11시 50분이네요. 오늘 한 11시 12시 한 20분? 30분? 예, 내일 쉬니까 이 정도까지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모 채널에서 예, 제가 이제 특정 채널하고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모 시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채팅창에 어제 방송 끝나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장관을 이제 비난하는 내용으로 모 채널에서 방송을 했다. 그럼 뭐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뭐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봉욱이나 정성호 장관을 비난하는 건 그건 뭐 제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뭐라고 그걸 비난할 일은 아니고 서로 뭐 자기 입장을 잘 전달하면 되지.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채널들을 지적을 할 때는 팩트를 왜곡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에는 제가 지적을 해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방송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남긴 뭐 댓글이나 이런 걸 좀 보니까 이런 아마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봉욱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이 임의로 중수청법, 공소청법을 설계를 했고 정성호 장관이 그걸 잘 검토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한 거 맞죠? 예, 아마 맞을 거예요. 큰 맥락은. 그러니까 봉욱 민정수석의 단독 범행인데 정성호 장관이 덜 떨어져 가지고 예, 봉욱이 사기친 걸 모르고 예,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났다. 뭐 이런 취지로 제가 볼 때는 방송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까지도 괜찮아. 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건 본인 의견이니까 괜찮은데 마치 이게 무슨 정보가 있는 듯한 이런 이제 뉘앙스로 본인이 어디서 뭔가 빨대를 꽂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처럼 방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정성호 장관은, 정성호 장관은, 검찰개혁, 이번에 중수처법, 공소처법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김민석 총리의 책임이에요. 정성호 장관이 관여를 안 했어. 검찰개혁 추진단은 총리실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뭐 결재할 게 없어요, 여기에. 결재할 게 없어, 정성호 장관이. 김민석 총리가 그랬다라면 뭐 그거는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김민석 총리가 봉욱한테 속아가지고 이번에 검찰개혁 법안을 입법 예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팩트 자체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정성호 장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김용민이랑 박은정이 제가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정성호 장관 불러다 놓고 국회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잖아. 근데 그게 정성호 장관에게 항의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 정성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건 내 관할이 아니다. 내가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고 하니까 또 모른다고 난리야. 저 털레반들이. 아니, 본인이 관할하는 일이 아닌 걸 언급을 하면 국회 나와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월권이죠, 월권. 총리가 하는 일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대신 답변을 한다? 이거는 월권이 돼요. 그거는 큰일 나는 거야. 정성호 장관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김용민이나 박은정이 몰랐을까요? 검찰개혁 추진단에 정성호 장관이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김용민이나 박은정이 몰랐을까? 김민석 총리가 검찰개혁 추진단을 총괄하고 있다라는 걸 김용민하고 박은정이 몰랐을까요? 몰랐으면은 진짜 금배지 내려놔야 되는 거고요. 금배지 내려놔야 돼요. 몰랐으면은. 그렇게 무능하면은 금배지 달고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정성호 장관하고 무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론 선동을 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정성호 장관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는 정성호 장관은 관련이 없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정성호 장관의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은 있어요. 정성호 장관의 개인적 의견은 보안수사권을 줘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정성호 장관의 개인적 의견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할 경우에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게 정성호 장관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보안수사권을 공소청에 줘야 된다가 아니라 검사들에게 보안수사권을 줘야 된다가 정성호 장관의 의견이 아니고 아닙니다. 대안이 필요하다.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경우에 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혹은 수사가 잘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가 정성호 장관의 공식적 입장이지 정성호 장관이 무조건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들 선동을 하냐고. 왜 거짓말들을 하냐고. 자기들 입맛대로 와. 자, 그리고 그 논란을 대통령께서 뭐 내일 이제 대통령 기자간담회가 있죠. 오늘 정리를 해주셨어요. 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정부안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얘기는 왜 정청래는 안 합니까? 반명입니까? 이 얘기는 방송 나가지고 떠들어대면서 어제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만나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대통령의 뜻을 전달을 했다라는 얘기를 왜 정청래 지도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물론 뭐 지금 토론 중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오늘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 정부안에 힘을 실어준 게 입장이다. 자,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 참석한 한 여권 인사는
20일 이 대통령이 죄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수사해 괴롭히는 방식도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봐주는 것도 문제다.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보안 수사권에 대한 문제예요. 즉, 경찰에서 수사를 잘못했거나 수사가 미진하거나 혹은 수사를 덮었을 경우에 즉,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봐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이것을 견제할 만한 장치가 있느냐?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보안 수사권을 대체할 만한 혹은 보안 수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뜻은 대통령이 어제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잘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 어떤 방식이 좋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대통령의 입장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정성호를 왜 욕을 하냐고. 똑같은 거야. 어떤 방식이 좋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대안을 찾아야 된다가 정성호 장관의 입장이지 정성호 장관이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확히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잖아요, 지금. 수사가 잘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 검토를 해봐라. 그리고 권력기관 내에서는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 방향과 원칙 아래서 토론하고 합리적인 안을 당정 간에 만들어달라. 견제와 균형 얘기는 뭐 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청래에게 이미 했던 얘기죠. 예, 이미 했던 얘기예요. 견제와 균형. 즉 검사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혹은 또 경찰이 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라. 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공청회와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안을 잘 만들어 보겠다. 예, 이런 뜻을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검찰이 기소 수사를 독점하고 있어 발생한 권한 남용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 어떤 기관이라도 권한을 독점하면 권한 남용 문제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그 부분을 수기해 달라는 뜻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검찰 피해를 많이 받고 성남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경찰 수사 행태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도 잘 안다. 수사 현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지 수기를 해보라는 것. 경찰도 완벽할 수 없다. 이게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무슨 개소리예요. 아니, 봉욱 민정수석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거를 봉욱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정성호한테 다 뒤집어 씌우냐고. 이건 매우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 문조털레가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 그리고 저보고 자꾸 간혹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사라졌죠. 제가 차단도 많이 시키고 방송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분들이 사라졌는데 뭐 저보고 다른 유튜버들하고 뭐 연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렇게 서로 갈 길이 다르다라는 걸 저는 더 잘 알지. 저는 더 잘 알죠. 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방송이나 봤지만은 저는 뭐 이 사람들하고 같이 뭐 방송도 같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앞으로 행동을 하게 될지를 제가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건 누구를 또 비난하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잘 보세요, 지금 갈 길이 다르잖아요. 갈 길이 완전히 다르잖아. 제가 가는 길하고 나머지 유튜버들 보세요, 지금. 저하고 한때 가까이 지냈던 그런 유튜버들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몰라요? 차이를 모르겠어?
근데 제가 어떻게 연대를 합니까? 생각이 동지라고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동지는 뜻이 같아야 동지인 거예요.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지가 돼요? 왜 그런 걸 저한테 강요를 해?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뜻이 같아야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뜻이 다르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 응?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 연대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도 같이 봉욱 민정수석 까고 정성호 까고 이럴까요? 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조국 민정수석 까고 정성호 까고 그럴까요? 그리고 왜 저러는지 알아요? 어? 제가 진보 유튜브가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친목질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치질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방송을 하고 평론을 해야 되는데 자, 친목질하고 정치질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김어준이 망하는 이유도 정치질을 하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뭐 방송이 망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김어준에 대해서 예전만큼 신뢰하지 않아요. 체육이 왜 망해요? 친목질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체육은 정치질을 안 합니다. 근데 친목질을 하잖아. 응? 박은정 자기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하고 친목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질, 친목질이 결국은 진보 유튜버가 시청자들을 배신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될 걸 몇 달 전부터 예상을 했어요, 사실. 왜? 이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응? 한때 저도 한 1, 2년 정도 현장 나가서 방송도 하고 외부 방송도 제가 다녔잖아. 제가 잘 알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알죠. 근데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뭐 누구를 까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누구를 깐 적이 없어요. 잘못된 얘기를 할 때 그걸 바로 잡아준 적은 있어. 오늘처럼. 잘못된 얘기를 하니까 가짜뉴스니까 바로 잡아주잖아요. 아니 봉욱 민정수석이 무슨 혼자서 이런 짓을 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대통령의 뜻인 거를. 이렇게 언론 보도만 살펴봐도 답이 나오는 걸 무슨 어디서 정보가 어디 정보인데 제가 그 정보도 대충 알겠는데 누구한테 나온 정보인지? 예? 힌트만 드릴까요? 예. 조털추 중에 한 명한테 나왔을 텐데 아마? 예? 조털추 중에 한 명한테 나왔을 거예요. 직접 나온 게 아니더라도 그쪽 소스를 통해서 나왔어요. 조털추 중에 하나가 이런 지금 말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정성호 지금 지들이 죽게 생겼잖아 이젠. 지들이 죽게 생긴 상황 아니에요. 괜히 덤벼들었다가 대통령 뜻이 어떤지 다 확인이 되고 있고 눈치 빠른 분은 조털추 중에 누군지 알 거예요 아마.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유튜버들을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추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성인이잖아. 예, 본인의 그 정치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판단하세요. 제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제가 뭐 정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